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평가원 성적을 분석해서 어떻게 수시지원대학을 선정하는지 그 예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에 6페이지 정오표를 출력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놓은 답안과 정답과 배점을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한 답지를 통해서 채점을 하신 후에 그리고 각 사이트 또는 평가원에서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면 거기 있는 정답률에 따라 A, B, C, D, E 난이도를 적어서 기재를 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조드렸죠. D형하고 E형을 맞추면 물론 좋긴 하겠고 극상위권은 목표로 둬야 되지만 일단 극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E형 난이도는 틀려도 타격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A, B, C 난이도를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어부터 탐구까지 이 정오표를 작성했으면 두꺼운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A, B, C 난이도만 틀린 것을 개수를 세서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 사이트의 값채점 결과에 따라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표점 100분위 등급을 기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었죠. 즉, 이 점수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보긴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최소화했을 때, 즉 A형 난이도를 다 맞췄을 때 점수값, B형까지 다 맞췄을 때 점수값, 그리고 C형까지 다 맞췄을 때 점수값을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는 것처럼 7페이지에 예시가 되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쁘게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각 상황별에 따라서 점수값, 세트값이 지금처럼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만 수시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정시지원대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작년도, 재작년도 데이터를 꼭 참고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특히 올해는 작년도 데이터를 합격생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이 좀 바뀌었다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재작년까지는 국어, 수학, 탐구를 개별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논란이 됐는지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지금은 전체 평균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땐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또 그 이전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 입장에서 힘들다면 각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또는 대형 재수 종합학원에서 배치표를 배포를 하게 될 건데 그거를 가이드라인 잡아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따라서 대학을 정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전에서 적정 상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가늠을 하고 후봉을 선별한 다음에 수시에서 상향, 적정, 하향 선별하는 게 정말 손해를 안 보고 좋습니다. 이거를 저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면 다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4페이지에 여기에 표를 출력하셔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점수를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쓰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에 작년, 재작년 대학교 합격생 데이터를 적으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트 또는 대학 재종반에서 제시하는 배치표를 가지고 이 점수대에 따른 적정 대학을 쓰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5페이지의 예시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후보군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수시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손해를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6월 평가원 점수를 수능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 과를 쓸 수가 있고 대학과 그 다음에 A형 난이도를 맞췄을 땐 요 정도 B형 난이도를 맞췄을 땐 요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정시에서. 그리고 만약에 상향, 즉 다른 군에서 정시를 얘기합니다. 안전지원 대학을 찾는다면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리고 C형까지 맞춘다면 진짜 상향으로 재수로 각오해서 쓴다 할지라 가정한다면 요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모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시에서. 그죠?
물론 다른 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에서 적정 상향 지원을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가정을 한다면 수시에선 이거를 따지고 경우의 수를 잡아서 수시 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게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이렇게 대학이 있으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순위에서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이 여학생의 경우 이화여대도 포함되겠죠. 건동, 홍숙 계열이 있는데 왜 이 대학만 선별하셨느냐? 라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게 좀 요새 제가 그 유튜브를 봤을 때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상담 동영상을 보면 불만인 게 그겁니다. 무조건 합격 위주로만 컨설팅이 진행된다면 저도 3, 40분 또는 50분에 상담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수시 정시 무조건 2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과 선택, 이게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것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감해서 저 입시 설명회 할 때 그 학원 원장님하고 뭐를 전제 조건으로 까냐면 나는 촬영 안 한다. 학원 광고용으로 유튜브 해당 학원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안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이나 과에 대해서 진짜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서열로 알고 있는, 물론 그게 절대 원칙이 아닙니다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홍숙에서 저는 과별로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따라서 대학교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여기 지금 특정 대학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수시 지원 대학을 고려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도 아마 질문을 드렸었죠. 얘 100분위로 보면 중앙대는 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거 쓸 거냐? 물어봤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성적 대학생들은 여기 잘 안 씁니다. 이 대학을 안 씁니다. 이성적 대학생이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 방향이 좀 바뀝니다. 그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고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성적 때문에 여기 잘 안 씁니다. 선생님 저 이 대학은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차라리 상향 지원을 모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한번 경우의 수에 두고 5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실제 이 성적대 학생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한테 수시 컨설팅을 하러 왔다. 그러면 중앙대 지원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라도 수시 지원을 추천을 안 해줍니다. 왜냐? 이 정도 100분이고 물론 수능에서는 평가원 때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대는 수시 지원을 추천해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를 쓸 바에는 차라리 이 대학을 스카이라던가 또는 메디컬 사위권 대학을 모험을 하나 더 보자. 더 지원해보자. 이렇게 저는 상담을 해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은 있겠죠. 선생님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이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겁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성적 이상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중앙대는 그래도 쓰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생 성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으러 갈 때 진짜 본인 성향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이거보다 올릴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올릴 자신이 없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보다 그래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중앙대는 저는 지원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균관대를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는 어쨌든 A형, B형까지만 맞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성균관대도 A, B형 문제를 맞추면 정시에서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균관대를 수시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저는 수능을 잘 볼 가능성과 수능 망친 걸 동시에 대비해서 성균관대를 수시 지원 카드에 넣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뭐 인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과학 계열이라든가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논술로도 뽑는 인원수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점수를 상승했을 때 다른 전형으로 지원해서 납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논술이 시행된다면 논술 응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능을 망쳤을 때는 논술을 응시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성균관대를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인원수도 많고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수능 이후에 논술이 전형된 걸 논술 전형이 시행되는 걸 확인하고 논술 전형으로는 쓰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전형으로 성균관대를 쓰게 한다? 그래서 납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요거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는 ABC형 맞추면 정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뭐 특히 교차 지원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꽤 상향 지원이, 근데 이건 뭐 재수로 각오해야 될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려대, 이 성적에 비하면 고려대는 정말로 합격한다면 땡큐인 상황인 거니까 고려대라면 그냥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저는 무조건 응시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향 지원해도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시 6장 카드 여러분 입맛대로 절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연대나 고려대는 합격하면 땡큐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연대 고대는 무조건 쓰게 할 겁니다. 거기에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메디컬 하위권과도 저는 상향으로 쓰게 할 것 같긴 합니다. 메디컬 하위권과라는 건 결국 이걸 얘기하겠죠. 지방 사립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수의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뭐랄까 좀 경쟁이 좀 빡셉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 하위권 한의대라던가 메디컬처럼 하위권 메디컬 학과는 제가 쓰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대, 고대, 지방 하위권 메디컬 학과라면 3개 대학에서 2개 정도는 저는 쓰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참고로 정시도 살짝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하겠지만 A병 모두 맞춘다면 고려대 중위권과 요놈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 그럼 교차 지원하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했죠. 왜냐? 경영학과는 결국은 문과 상위권 고인물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교차 지원해도 워낙 빵빵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합격 가능성이 높여진다. 이건 좀 애매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문학과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공부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영문학과의 교차 지원에서 합격한다면 무조건 자연계로 복수 지원 추천합니다. 이게 뭐랄까 계약학과는 뭐 전공으로 푸는 건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저는 확인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전망이 밝은 걸로 복수 지원할 겁니다. 근데 경영하고 공대, 컴퓨터, 자연계 복수 전공한다. 사실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문과처럼 스카이 계열의 교차전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중하위권과 인원수 많은 데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격하면 자연계 복수 지원을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ABC형을 다 맞춘 경우 가천대 약학과도 모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지원대 확보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서 가천대 약학과 쓸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써보고 떨어져야지 후회 안 하고 합격한 대학을 다닙니다. 어쨌든 이건 정시를 제가 살짝 한번 언급을 해봤고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따라서 이런 걸 결정할 때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즉 보험대학을 선정할 거냐, 즉 중앙대 이하 대학을 수시 지원할 거냐.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해당 대학교 다니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입시 시장 형성이 이렇게 순서가 됐으니까 그냥 언급해보면 경외, 시, 건동, 홍숙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성적대 학생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야, 너 있잖아 실제로 수능시험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납치 예방책이 있는 즉 수능 이후에 시행되는 논술 전형 대학은 그냥 안전지원 또는 보험 차원에서 지원 한두 개 해두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능이 망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단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네가 시험 망치면 여기에 합격해놓고 반수를 해라. 근데 사실 반수도 힘들다. 그냥 합격해놓고 한 학기 등록금 버리고 2월 달부터 생으로 재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학생들 앞에서 정말로 노래를 부릅니다. 너 생각보다 재수 힘들다. 생각보다 재수 힘들다. 근데 이 정도 성적 때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눈높이가 이미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 이하 대학은 애시당초 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험대학을 잡아주는 게, 즉 안전지원대학을 잡아주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보험대학, 안전지원대학을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제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냥 생으로 재수한 친구들의 상당수가 재수했을 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온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제가 컨설팅 워낙 정성껏 해주니까 만족해서 재수할 때도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부형이 와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오르면 제 눈치를 봅니다. 나한테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학교 자는데 이 대학은 쓸만합니다. 그러면 막 부모님하고 애가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합니다. 왜? 선생님 작년에 저기 안전지원 대학이었는데 지금 소신지원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성적대가 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보험대학은 그래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즉 연대, 고대, 메디컬 하위권과에서 2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즉 도망갈 방법이 있는 거 2개 정도 하고 그리고 안전지원 2개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뺀다면 연고 메디칼의 장수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소위 말하는 안전지원 대학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전지원 대학이 애매합니다. 왜냐? 논술은 안전지원 대학이 사실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대학은 웃깁니다. 그럼 다른 전형으로 했는데 만약에 덜컥 합격해버리면 어떡해요? 수능을 잘 봐가지고. 그래서 웃긴 게 이런 대학이 진짜 웃기는 겁니다. 안 하자니 아깝고 하자니 또 납치될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수시 지원, 정시 지원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카드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해 주시면 될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렸죠. 전 상위권 재수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이 대학을 안 쓰고 얘를 최하위권으로 잡고 연고, 메디컬 학과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남대성에서는. 시대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시 컨설팅 대학을 잡아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 9월 평가원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구성하실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또 제가 이걸 강조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즉 재종반에서 개강을 해서 새로운 담임반 학생들을 만나서 처음 조회할 때 모의고사 성적표가 처음 나왔을 때 6월달 9월달 평가원 시험 전날 나는 니네가 평가원 시험 조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시험 끝나고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이 얘기를 자꾸만 강조합니다. 얘들아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가 킬러 문제를 맞춘다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A, B, C형 문제를 제대로 맞추는 게 가장 시험을 잘 본다는 거란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는 건 뭐냐? 아는 문제, 쉬운 문제, 즉 A, B, C형 문제를 다 맞추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고 거기에 D형, E형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는데 E형 한두 개 찍어서 맞추면 우리는 그거를 대박이라고 부른다. 라고 애들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중앙대 공학계열 지원할 수 있던 학생이 A, B, C형만 다 맞추면 고려대 상위권하고 메디컬 하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가슴속에 동기부여가 팍팍팍 되고 있는 게 눈빛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서 저희 반의 입결이 너무 좋아져서 이걸 보고 제가 상담실에 차출이 돼서 상담실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입시를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꼭 이 3개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여러분이 수시지원 대학을 잘 골라서 지원하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들겠지만 우리 이 작업도 꼭 부모님과 꼼꼼히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